안녕하세요. 네, 경영조직론을 강의하는 최우정 노무사라고 합니다. 올해 2022년도 노무사 2차 시험 선택 과목 경조 잘 치르셨어요? 제가 이제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쭉 한번 훑어보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심정을 지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헤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매번 반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제 2023년도를 대비하는 선택 과목 경조의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수업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고 항상 열심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소중하게 갖고 있다는 점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경조를 강의하고 있는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현선혜 교수님 밑에서 이제 연구조교로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 과거의 옛날 얘기를 하고자 하니 정말 이제 많이 쑥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했던 이제 저의 강의 내용에는 한국여성경쟁연합회 인사노무관리 강의하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 교육연수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리더스 노무법인에서 공인노무사로서 재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저의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할당이 되는 이제 업무 내용은 뭐냐면 각 기업체의 법률 상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평가제도 컨설팅, 보상제도 컨설팅, 그리고 이제 CEO 내지는 관리자 입장에서 종업원들에게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오고 가는 갈등, 착오, 오해, 지각의 오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칭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 어제 상담 전화가 어떤 기업체로부터 전화가 왔었는데 밑에 이제 부하 직원분이 조금 이제 괄괄한 성격이었던 모양이에요. 좀 호탕한 성격.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이제 상급자에게 조금 너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 그 말 속에서 터놓는 와중 속에서 너무 뼈가 있어 보였다라고 해서 그런 고민에 대한 상담도 합니다. 참 되게 재밌죠? 그런 심리적인 차원에 대한 굳이 법률 상담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리적 차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중에 그 관리자분들이 이제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걸로 우리가 뭔가 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냐? 항상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쪽으로 귀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연계시켜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테크닉, 노하우, 팁, 이런 것들이죠. 뭔가 인간관계라든지, 이제 상대방의 오해를 사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는 말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경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경조는 말이죠. 경영조직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조직행동론은 오거니제이셔널 비헤이버, 시어리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이 조직행동론은 OB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오거니제이셔널 비헤이버. 그리고 조직이론 및 조직구조 설계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조직이론 및 조직구조 설계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부분 오거니제이셔널 스트럭처, 테크놀로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조직구조 설계론, 이렇게 조직이론 및 조직구조 설계론,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러분들이 노무사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보는 중에 선택 과목으로 경영학개론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조직행동론이라든지 조직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하는데 좀 빨리빨리 접근하는 그런 이제 장점은 많이 발휘해 주시더라고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조직행동론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성과는 크게 재무적 성과, 행동적 성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조직 성과는 크게 재무적 성과, 매출액, 순이익 또는 이제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 재무적 성과라든지 또 그 외에 행동적 성과로 구분되어서 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가동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중 구성원의 행동적 성과로 조직 목표의 달성에 유리한 구성원의 조직 행동 측면을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으로 구분해서 접근한 학문을 말합니다. 라고 이제 그 개념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개인 차원에서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거는 딱 오로지 개인을 위주로 해서 배우는 거예요. 개인이 생각을 하는 어떤 지각이라든지 업무 태도라든지 직무 만족이라든지 업무 몰입도라든지 또는 이제 조직 시민 행동이라든지 모티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집단 차원은 둘 이상의 집단이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조직 행동을 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집단 갈등, 그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이고, 조직 차원의 조직 행동이라고 하면은 조직 문화, 조직 개발, 조직 변화가 가장 대표적이죠. 자, 조직 이론 및 조직 구조 설계론은 이 조직 이론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매년 공부를 하고 난 여러분들의 이제 수험 수기를 딱 바라보면 그 이제 선택 과목 경조를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내용을 정말 봅니다. 이제 너무 고생이 많죠. 그런데 사실 이제 외울 것이 많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직 행동론이란 부분이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이론적인 기초로 뭔가 이제 조직 이론이라는 부분에서 뭔가 좀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OT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OT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조직 이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조직 이론에 대한 어떤 이제 그 현대적인 조직 이론 이렇게 있고, 조직 구조 및 조직 설계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의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개념이 또 인사노무 관리의 이론적 기초에 또 한 번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는 필수 과목이잖아요. 이제 필수 과목을 공부할 때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이 선택 과목에서 경조에서 한 번 더 공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공부하는 부분을 만약에 이제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필수 과목에서 배웠으니까 나머지 부분만 달달달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나요? 네. 여러분 쉽게 다가오셨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자, 조직 이론 및 조직 구조 설계론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거시적인 조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조직 이론, 각종 조직 이론과 조직 설계 및 구조를 배우는 학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조직 이론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메이오의 인간관계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버나드의 협동 체계론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뭐 각종 생각하는 상황 접근 이론이라든지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든지 이런 이제 조직을 바라보는 거대한 어떤 일관된 흐름, 이것을 이론화시킨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조직 설계 및 구조를 배우는 학문으로서 뭐 팀 조직, 매트리스 조직, 프로젝트 조직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성장 수명 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올해 이제 2022년도 출제 문제 중에 3번 문제가 페루의 기술 유형에 의한 조직 구조가 출제가 됐어요. 자,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된 것이거든요. 조직 설계 및 구조.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이제 페루의 이 이론은, 페루의 기술 유형별 조직 구조는 정말 기본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반복했지만, 다른 학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중 학원에서 모두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정말 사실 이거는 거저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어려웠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네, 너무 섭섭했습니다. 자, 하여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 행동론, 조직 이론, 다시 한번 이제 정의를 내렸고, 자, 시험 범위 보겠습니다. 자, 조직 행동론의 시험 범위는 개인 차원의 조직 행동, 집단 차원의 조직 행동, 조직 차원의 조직 행동에서 제가 앞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뭐 지각, 학습, 동기부여, 태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이런 것들이 있고, 집단 차원의 조직행동에서는 올해 문제가 나왔던 게 25점 유형으로 의사결정의 오류가 나왔죠. 트버스키와 카네만의.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집단역학, 집단 갈등이 또 50점짜리 문제로 올해 2022년도 50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킬만의 집단 갈등의 유형, 갈등의 원인, 갈등을 야기하는 세 가지 차원의 서술, 그리고 갈등을
극복하는 방안, 해결하는 방안, 또 조장하는 방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조목조목 분설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죠. 자, 조직 차원의 조직 행동은 조직 문화, 조직 개발, 조직 변화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조직 이론에서는 스코트, 아스트리아 반드벤의 조직 이론 분류 틀, 데프트 분류가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조직 설계 및 조직 구조에 있어서는 기능 조직부터 프로젝트 조직, 그 외에 학습 조직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기타 이제 민츠버그의 조직 성장 수명 주기, 그리고 조직 섹터 이론은 두 가지가 있죠. 자, 이게 아직 미기출이다. 미기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올해 이게 조직 세태가 출제되는 것이 이제 강하게 냄새가 난다. 제가 이제 수험생들을 많이 연습을 시켰는데 올해는 출제가 안 됐지만은 분명히 내년이나 내후년이든 꼭 출제는 될 것이다.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자, 출제 경향. 자, 출제 영역별 분석을 보시면요. 개인 차원에서는 자, 8번, 집단 차원. 자, 이것도 역시 2011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201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최근 10년간 출제된 어떤 문제의 유형을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자, 개인 차원에 있어서는 8번, 집단 차원 12번, 조직 차원 5번, 조직 이론에서 5번, 조직 구조 및 설계론 8번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올해 출제되었던 2022년도 문제 유형이 집단 차원에서 2개, 50점짜리 하나, 25점짜리 하나 출제가 되었고 조직 구조 및 설계에서 하나가 출제가 되었죠. 좀 올해 어떻게 딱 출제 횟수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감이 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재출제된 주요 문항에 있어서는 과거에 허즈버그 이론이라든지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 이렇게 모티베이션 이론이 중복되어서 한 번 더 출제가 되었던 그런 이제 그런 때가 시기가 있었고 조직 문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재적 보상, 외재적 보상은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도 출제가 되어서 수험생이 이게 뭐지라고 이제 헷갈리게 했던 과거에 이제 2020년도가 있었고 자, 교환적 리더십을 이제 거래적 리더십으로 말만 바꿔서 출제가 되었던 다시 한번 출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 1998년도에는 조직 구조의 구성 요소로서 복잡성, 직권화, 공식화, 복직공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복잡성 중에서 전문화를 부각시키고 그 외에 직권화, 공식화에 대해서 기술화쇼라고 이제 출제가 됐던 적도 있었고 팀제도 중복되었고 팀제 중복되었고 학습 조직, 학습 이론, 학습의 강화 이론도 재출제되었고 환경과 조직 구조의 관계, 기술과 조직 구조의 관계 이 중에서 페로우가 올해 또 한 번 출제가 되었었죠. 자, 그다음에 2004년도에 의사소통이 출제가 되었고 2014년도에 또 한 번 거의 똑같은 동일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퀸과 카메런의 조직 수명 주기가 2019년도에 사례형 문제로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2010년도 자원 의존 관점에 의한 전략 자원 의존 측면에 의한 대응 전략과 통제 전략.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리서치, 디펜던스, 시어리에 관한 것인데 교수님들이 가장 애정하는 문제죠. 애정하는 문제. 자, 2010년도 협상 전략이 2014년도 분배적 전략, 통합적 협상 전략 이렇게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는 2019년도에 또 한 번 출제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 조직혁신 유형이 2020년도 바로 다음 연도에 탐색과 탐험, 기술혁신에 의한 양면형 조직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출제된 주요 문항은 절대로 이제 수험가의 불문율이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강조해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자, 학습 방법 보겠습니다. 자, 공부에는 요행은 없지만 요령은 있습니다. 자, 경저를 공부하는 어떤 학습 노하우를 일단 4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출 문제를 회독을 합니다. 이제 최소 지식 외우기, 기본 지식. 기본 지식에는 뭐가 있냐면 개념, 기본 모델이 최소 지식이에요. 아주 최소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되는 이유를 확인한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프로를 봤나요? 이제 텔레비전에서 봤는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봤는지 제가 이제 자세하게 그 프로그램 명칭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영재가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이제 뭐 서울대학교에 이제 합격을 한 사람들의 어떤 공부를 하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마음속으로 계속 이것이 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머릿속으로 계속 그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공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이제 조직행동론은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개인 차원엔 지각, 학습, 동기부여, 업무 태도, 직무 만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왜 개인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까? 머릿속으로 계속 왜 물음표를 지어가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러면 너무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늘어지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머릿속으로 내가 스스로 퀘스천과 앤서를 주고받으면서 피드백을 내가 스스로 하면서 하는 그런 이제 공부 방법은 오히려 더 신속하게 공부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기억력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공부를 했던 그 이제 영재의 말에 의하면 이제 옆에 이제 부모님이 딱 관찰을 했을 때 이 책을 딱 3시간 만에 독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이 책 속에 나오는 걸 내가 이제 그 엄마 아빠가 뭔가를 이제 물어보니까 그걸 즉각 대답을 하는 것이 10시간에 걸쳐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 이게 과장,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3시간 안에, 정말 그 단축된 시간 안에서 내가 스스로서 셀프 피드백을 하는 와중 속에서, 더 심층적인 깊숙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조는 정말 암기량이 많습니다. 이제 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암기를 했을까? 왜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까? 라고 스스로 내가 묻고 답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해력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암기력도 오래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내 답안지 연출 연습 꼭 해두셔야 되고요. 자, 주요 기본적인 개념, 의 등은 매일매일 읽어보기. 이게 과거에 제가 가르쳤던 수강생 중에 한 분이 합격은 하셨어요. 합격은 하셨는데 자기가 공부를 했던 이제 어떤 흔적을 저한테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정말 고생 많았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매일 회신은 보냈지만 정말 뭐랄까요? 이제 매일매일 읽었던 거예요. 하나의 기본적인 개념. 지각이란 이제 외부에 대한 모호한 상황을 받아들여내서 선택하고 지각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 와중 속에서 사람은 외부적인 실제 세계와 지각하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각의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딱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벽에 붙여서 매일매일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머릿속에 담겠죠. 그다음에 주요 답안 패턴으로서는 그 다음에 등장 배경, 3번째 관련 이론, 특징이 있으면 특징을 써주고 마지막에 결과로 장단점, 효과, 기본적인 답안 현출 방식은 주요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단거나 서브노트. 꼭 이제 저는 이걸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이 방식이 맞지 않으면 자신만의 방식대로 하시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합격생의 어떤 합격 수기를 제가 다 읽어보면은 대부분 서브노트 내지는 단거나 방식으로 조그마한 수첩 내지는 요즘 이제 탭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하다못해 탭북을 갖고 다니면서 지하철 안, 버스 안에서 숙독하면서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부에 요령은 없지만 요령은 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합격생이 저에게 이제 메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 보일까요? 잘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숙박을 했던 그 고시원 방 안에 벽에 이렇게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놓고 A4 용지에다가 자기가 이제 요약하면서 공부를 했던 걸 이렇게 깨알같이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
여자분이어가지고 이 깨알같이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쭉쭉 읽어보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이제 학원 갈 준비하고 이제 학원 갔다가 독서실 갔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다시 이제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이걸 쭉 한번 읽어보면 한 1시간 반 정도 흐른다고 그래요. 1시간 반 이후에 다시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방식은 정말 이제 정말 저도 한번 이제 경험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전수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이걸 이렇게 달아서 여러분들한테 실무적인 부분을 이제 알려드린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답습을 하도록 하세요. 자, 커리큘럼의 교재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는 GS 연기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자, 주 교재는 백기복 교수님의 조직행동 연구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시 조직 이론 파트는 자, OT 부분은 김인수 교수님의 교재를 가지고 두 권이에요. 경조는 주 교재가 2개다. 공부할 양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경조만 잘 공부를 해두잖아요. 잘 공부를 해두면 이것처럼 효자 과목이 없어요. 사실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과목은 사실 이제 선택 과목이에요. 경조예요. 선택 과목에서 합격의 판가름이 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공부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동차로 제가 미역국을 한 사발 마시고 너무 슬퍼서 이제 엄청 막 울다가 이제 10월 달부터는 제가 딱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뭘 공부를 했냐면 바로 경영조직론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10월 달부터 경조만 공부를 해서 크리스마스 전에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2달 반 정도, 2달 하고 3분의 2 정도를 오로지 경영조직론에만 너무 경영조직론에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단권화 시키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결과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노동법에 집중을 하고 또 이제 인사노무관리에 집중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경영조직론 덕분에 합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영조직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제 선택 과목에는 사실 이제 노무사라는 직업상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런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소홀히 할 수 있는 과목에 함정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함정을 잘 이제 가다듬어서 탄탄하게 만들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전략적인 과목으로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판가름할 수 있는 주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잘 활용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 과목을 하든 간에. 그 다음에 경조는 암기력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습득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노하우, 기술만 갖고 있으신다면 그렇게 공부가 지루하거나 힘들다거나 버겁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자. GS1기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주로 이제 항상 학원 교재로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교재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참고 교재는 GS 연기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시던 이제 교수저를 가지고 이제 참고 교재로 활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주 교재는 학원 교재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강의 내용은 교수님 교재에 막 이것저것 산재된 내용들을 다 이제 통합시켜서 연관시켜서 주제별 답안 작성에 필요한 목차와 자세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년 3월부터 5월까지는 GS2기이고 경영조직론 답안 작성 연습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과거의 기출문제, 예상문제 를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수업을 하고 연습을 하는 그런 때이고, 강의하는 틈틈이 15분 내지 20분 동안 쪽지 시험도 봐서 실력을 조금 향상시키는 이제 첩경으로 마련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GS3기 모의고사반에 있어서는 5월부터 7월까지 딱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모의 시험 문제, 보충 문제 기준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 자, 50점짜리 문항 하나, 25점 문항 하나, 그 외에 보충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그 해당 연도에 주로 이제 강조되어 왔던 이제 교수님들의 주요 세미나, 자, 주요 세미나에서 반복되었던 주요 주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콜라라는
유명한 이제 주로 이제 교수님 경영학을 전공한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이제 산업공학, 산업심리학 이렇게 이런 쪽으로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논문을 실는 스콜라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자, 이 홈페이지에서 한번 감을 잡거나 그 외에 이제 세리삼성, 그다음에 LG경제연구원, 그다음에 물론 이제 교수님도 한번 이제 인사차 찾아뵙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 그 해당 연도의 중요한 문제를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것입니다. 물론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어김없이 틈틈이 제가 살펴볼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경영조직론은 선택 과목으로서 여러분들이 노무사라는 직업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처럼 점수를 확보하는데 효자 과목, 전략 과목이 없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제 노무사라는 직업에서 실무에서 종사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담 전화 내지는 관리자와 CEO의 아주 중요한 이제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잘 알아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경영조직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영조직론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노무사라는 직업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애정을 갖고 하나하나 애정을 갖는 나의 애인이다, 나의 배우자다, 나의 자식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쏙쏙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살펴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소정의 성과를 분명히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 간략한 설명을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